전국 불교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미래 한국불교 주역인 학생들의 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BTN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무상정각을 이룬 성도제일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갈무리하는 데 힘이 될 다양한 송년 특집도 준비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애기설이라고 부르는 동지를 맞아 팥죽과 장학금 등 자비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천 보승사와 광주 향림사 사부대 중의 자비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히말라야 문화권의 교류를 통해 인류 공동의 가치를 찾고 있는 나마스테 코리아가 7번째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무스탕 그리고 만다라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스님도 힘든 일이 있나요?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스님들은 평소에 무엇을 하며 지내시나요? 종립학교 학생 불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쏟아낸 질문들입니다. 진우 스님은 미래 한국 불교의 주역인 학생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있으신지와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텐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아니 그 세상의 일이란 게 다 어렵죠. 예,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들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어려운 일은 연기법이라든가 인과법이라든가 또는 뭐 성불 중도 이런 것만 잘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그걸 체득하고 있으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전국 불교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40여 학생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2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불교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32차 임원 수련회. 어제 수련회 회항을 앞두고 참가 학생들이 총무원을 찾아 진우 스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쉽게 능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법사님들 말씀을 잘 듣고 부처님 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면 그걸 이제 불법 홍보라 그러거든. 홍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폭이 철철 넘을 것 같아요. 진우 스님은 23개 종립학교 40여 불교학생의 임원진에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며 미래 불교 주역으로서 학생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일깨웠습니다. 진우 스님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며 쉽고 상세한 답변과 미소로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종립학교 교법사들과 만나 활동을 격려하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젊은이들이 이제 신심이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좋은 불자가 됨과 동시에 또 옆에 전법을 통해서 많은 그 불자들이 이끌어내므로. 불교학생회 학생들의 총무원장 스님 예방은 그간 32차례 진행된 수련회 중 처음 마련된 것으로 청소년 포교에 대한 진우 스님의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BTN 불교TV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무상정각을 이룬 성도제일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갈무리하는 데 힘이 될 다양한 송년 특집도 준비했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성도제일 당일인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과 밤 9시 30분 조계종 원로의원 5명의 특집 법문이 방송됩니다. 불영자광 대종사,
두산 일면 대종사, 상월 보선 대종사, 허허지명 대종사, 보륜 성호 대종사가 전하는 성도 제일의 의미와 함께 재발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보였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보물로 강등된 개심사지 5층 석탑의 특별함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BTN 국보 스페셜 개심사지 5층 석탑의 비밀은 28일 낮 1시에 방송됩니다. 고려시대 융성했던 제주불교의 역사와 불법이 전해지기까지의 순환사, 민중과 함께 해온 제주불교의 근현대사까지 조명하는 제주불교의 숨겨진 역사는 30일 오후 4시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사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가람을 이뤄낸 화성신흥사의 포교 50년을 돌아보는 화성신흥사 포교 50주년은 29일 오후 4시 선보입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대종사가 30년간 이어진 정토회 만일결사 회향을 기념해 법륜스님에게 정계위설 교시증서를 수여한 불심 도문스님 정계위설 교시증서 수여식은 26일 낮 12시입니다. 지난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 진행된 문광스님의 강연 시리즈 한류의 원천 한국학과 한국불교 문광스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28일 저녁 7시 30분에 준비했습니다. 만일결사 3차 천일기도 회향을 맞아 광우스님이 용인 법륜사 사불해중과 함께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광우스님의 소나무는 31일 낮 12시 방영됩니다. 한 해 동안 불교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BTN 보도본부 기자들이 모여 정리해보는 불기 2566년 다시 보는 한국불교 이슈는 31일 오전 오후 7시, 오전 오후 10시 4차례 방송됩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직관 대종사의 열반일 31일을 맞아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조명한 특집 프로그램 불꽃 속에서 빙설처럼 살다와 2년 그리고 법연은 31일 오후 2시, 오후 7시 반 선보입니다. 저물어가는 2022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영화 2편도 준비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9살 린포체 앙뚜와 오직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스승 우르게안의 아름다운 여정을 담아낸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30일 저녁 7시 30분 방영됩니다. 세계 최초 금속활자 탄생을 둘러싼 미스터리, 소중한 우리 문화재 직지와 동서양 문명사의 숨겨진 관계를 추적하는 영화 직지 코드는 오는 31일 오전 7시 3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연말을 맞아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을 초청해 불기 2566년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1일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송년법회에는 최성래 의료원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금빛 운명으로 바꾸는 새해라는 주제로 법문에 나선 성우 스님은 남의 자식을 잡아먹다 부처님께 귀의해 호법신이 된 귀자 모신 이야기를 통해 각자 삶의 자세를 바꿔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금빛 운명은 인간답게 살아야 의미가 있고 인연의 법칙에 따라 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회에선 이혜영, 백용의 전임 교원 등 신행 우수자 6명을 표창하고 해외 성지 순례권을 부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동지를 애기설이라고 부르며 팥죽을 먹으면서 새해 준비를 하는데요. 전라도 불자들이 동지를 맞아 팥죽과 장학금 등 자비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천 보승사, 광주 향림사 자비 나눔 현장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시 주택가 포교당 보승사 주방에서 팥죽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팥죽을 통해 담은 신도들은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나누며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합니다. 순천 보승사가 동지를 맞아 상인과 지역단체에 팥죽 2,000인분을 나눴습니다. 자영업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갖고 힘드신데 동지나마 맛있게 드시라고 열심히 죽을 끼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은 이웃들은 수년째 따뜻한 마음을 내준 보승사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법당이라고 해봐야 20평 남짓한 보승사는 주지 영도 스님이 원력을 세워
기독교세가 강한 이 지역에서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싶어서 동지족을 써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폭설을 뚫고 광주 향림사 법당에 모인 불자들. 합창단의 음성 공양과 스님 법문을 들으며 마음에 쌓인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다 꺼야 된다. 절에 와서 불공하고 천수경하고 건강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거는 수행이라고 말이에요. 광주 도심의 유서 깊은 전법도량 향림사가 동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사부대중은 그동안 모은 행복바람이 기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기운차게 활기차게 다음 해를 또 맞이해서 또 내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일상에서 좀 편안하게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 가피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송광사 광산포교당 광주보은사도 관내 경로당 소외된 이웃과 단체에 전인분의 동지팥죽을 나누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전라도 불자들은 애기설이라 불리는 동지의 팥죽과 장학금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가 제9회 시민과 함께하는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경내와 서면 일대에서 펼쳤습니다. 삼광사는 지난 22일 경내 지장전 대중공양실과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송구영신 희망나눔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팥죽 공양, 길거리 공연, 소원지 쓰기, 새해 달력 나눔으로 동짓날을 함께했습니다. 서면 팥죽 나눔에는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이 동참해 부산 시민들이 개묘년 새해를 맞아 애군을 물리치고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깃들길 기원했습니다. 삼광사는 20일부터 이날까지 각 신행단체와 자원봉사자 500명이 팥죽 1,500인분을 마련해 신도들과 함께하는 동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동지를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팥죽을 나눴습니다. 광명사는 동짓날인 지난 22일 부산 금정구 소방서 삼거리 부근에서 주지 충광스님,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정윤철 구의원, 하진홍 신도부회장과 합창단, 다도회 회원 등 신행단체 봉사자들과 팥죽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광명사는 이날 동지불공 법회 후 팥죽 8,000인분을 포장용기에 담아 부산 금정구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으며 모든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충광스님은 생각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희망차고 알찬 새해를 맞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지역 사찰들도 동지팥죽 1,500인분을 만들어 시내 동상시장 상인들과 베트남, 미얀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누며 연말연시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과 자비도량,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등 스님과 불자들은 지난 22일 김해 연화사에서 연합법회를 열고 자비의 팥죽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법회에서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이 김해시 외국인 주민지원팀과 동상동 보건복지팀 등의 방한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이후 연화사 신도들은 동상시장, 여여정사 신도들은 수로왕릉, 바람일 선원 신도들은 연지공원 일원을 돌며 시민들에게 팥죽과 핫팩, 마스크, 달력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 덕사가 동지를 맞아 이민년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청도 분수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팥죽 나눔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포장한 1,500그릇의 팥죽을 지역민과 관할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덕사 주지 세림 스님은 서로가 힘든 시기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작지만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하의 날씨 같이 모여 따뜻한 팥죽을 나누진 못했지만 코로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훈훈한 자리가 됐습니다. 법보종찰 합천해인사가 지난 22일 관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해인사 소임 스님과 학인 스님들이 함께한 행사에서 관내 에너지 빈곤층 5가구에게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해인사 율원장 금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힘든 시기에 이웃을 위해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인사는 지난 20일부터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다문화 가정, 돌봄 사업 대상 어르신들에게 생필품과 연탄을 포함해 총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불자기업 그래미가 BTN 불교TV와 함께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주식회사 그래미와 BTN 불교TV는 어제 서울 송파구의 번화가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거리 피켓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식당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숙취 해소용 천연차 여명 808을 증정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그래미 측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웠던 캠페인을 재개하게 됐으며 음주운전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사회 전체에 손실을 일으키는 중대한 일임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BTN 불교TV는 이번 캠페인을 포함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 가는 그 길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히말라야 문화권의 교류를 통해 인류 공동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나마스테 코리아가 7번째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척박한 히말라야 계곡처럼 깊은 주름의 구루에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해맑은 웃음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흩날리는 히말라야 설산의 눈보라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늦은 오후 안나푸르나 산기슭을 넘어 창공을 유영하는 한 무리 새들의 날갯 소리는 시공을 초월한 판타지로 다가옵니다. 네팔과 티베트 등 히말라야 문화권의 교류를 통해 인류의 공동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나마스테 코리아가 용산구 한익환 서울아트박물관에서 7번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지 사진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담아온 그런 사진전을 통해서 그들을 알리고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나마스테 코리아 사진전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 무스탕 그리고 만다라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해 15년의 염원으로 결국 무스탕행을 감행한 하도겸 작가의 작품과 퀼트계의 금옥인 김은주 작가의 만다라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나마스테 코리아 회원들과 작가들이 참석해 지난 20일 열린 개막식에는 작은 음악회까지 곁들여져 나마스테 코리아가 걸어온 길을 자축하고 내일을 격려했습니다. 네팔과 히말라야 지역에서 한국으로 와서 지내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고자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기 여기에 그 한 보탬이 되고자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팔을 비롯해 히말라야 문화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나마스테 코리아는 그동안 네팔과의 국제교류와 협력 봉사,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더불어 국내 거주하고 있는 네팔 이주 여성 등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한익환 서울아트박물관은 공익적인 대관과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유치하며 활기 넘치는 전시 공간으로 전환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마스테 코리아랑 같이 이런 협업 작업을 하면서 네팔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관을 하지만 이런 좋은 전시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군데서 주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나마스테 코리아.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네팔의 아름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사진전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을 지역에 명실상부한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발전시킨 관장 효안 스님이 정년 퇴임했습니다.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관장 효안 스님 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개관 이래 현재까지 12년간 복지관을 이끈 휴안 스님은 전국평가 A등급 획득과 분관 개관 등 복지관을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관장 휴안 스님은 어르신들의 행복 공간을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비실천기도도량 대전 형통사가 동지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대전 형통사는 지난 21일 경내 법당에서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을 초청해 동지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회양법회에는 형통사 주지 용담 스님, 정지우 공동대표, 강현성 신도회장과 신도 100여 명이 참석해 1080배 참회 정진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22일 경내 법당에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웃을 위해 20kg 쌀 400포를 전달했습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매년 자비의 나눔을 실천하는 형통사에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구 성불사가 지난 22일 태국 스님을 초청해 동지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양법회에 태국 폴 스님과 성불사 신도들이 동참해 태국 불교 문화를 공유하며 동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주지 옥당 스님은 가정에 평안이 깃들어 안정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나누는 데 동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불사는 이날 총 2,000인분의 팥죽을 준비해 논공, 구지, 이방면 등에 전달했습니다. 성불사는 해마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등의 스님을 초청해 신도들에게 세계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 해양문학회가 해양 제19호 출판 기념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기 간행물 해향을 발간하며 제주 불교 문인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해양문학회가 지난 20일 제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정기총회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오영호 회장은 10년을 바라보는 해향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회원들이 문학에 열정을 쏟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입 회원들을 격려한 전임 김정택 회장은 앞으로의 문학 발전사에 해양문학회가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